자, 봅시다. 자, 정발고 덕분에 제가 인생에 큰 결심을 했어요. 내신은 5년 내로 은퇴할 겁니다. 도저히 못하겠어. 나 진짜. 나 스트레스 받아. 어? 일단은 정발고 1학년 영어 선생님이 2학년 같이 동반 월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일단 너희는 대학 보내고 다음 세대는 내신 안 하는 걸로. 너네가 내 얘기했나? 일산 소재 고등학교 전체 2위라고? 내신 분량? 1, 2학년 합쳐서? 미쳤습니다. 갈 길 갑시다. 자, 아이고. 21번. 21은 뭐 그냥 무난하고요. 22번이 어, 어휘를 진짜 많이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수능 기출이거든요. 31번 문제였어요. 정답이 몇이었는지 아세요? 심지어 EBS 직접 연기였어요.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출제했는데 정답률 38%였습니다. 아니다, 9월 평가원이었나? 9월 수능 아니고 평가원이었을 수도 있어. 정확히 말하면. 한 3년 전 기출인데, 22번은 지금 지현이가 얘기한 대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는 쉽거든요. 자, 21번 같은 경우는 이거 내용이 좋죠. 내용 association 연상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26쪽에 단어는 established,와 관련된 유의어 조금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A4에 있는 단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상 꽤 많이 잡아놨지만 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애들이에요. 여태까지 앞에 19번 문제까지 20번 질문까지 다 했던 것들이라서 쭉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특이사항 없으신 분은 29쪽으로 바로 가시면 되고요. 네, 옮기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어, 지금 저 히터 구매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추울 줄 몰랐고요. 그리고 저렇게 저 히터가 무쓸모일 줄 몰랐습니다. 제가 20도에서 안 올라와.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지금 바람이 직방으로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원래 온도가 저렇게까지 아니, 좀 앞으로 당겨줄게. 나오는 거 맞아요? 나오는 거 맞아. 겁나 풀빵으로 때렸는데 이 정도야. 그래서 지금 라디에이터랑 다 구매할 건데 내가 조절할게. 그것만 조심해. 좀 앞으로 가. 지금 지연이가 4시인가? 그때부터 있었어, 여기. 추울만해. 자, 어쨌든. 그러면은 자리 옮기고 싶었다는 거지 궁금한 게 있다는 건 아니었구나. 오케이, 그럼 29쪽으로 갈게요. 어, 얘다 은유가 뭐야, 은유? 은유법이 뭐예요? 문학에서 배운 거. 은유가 뭐야?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직유법에도 있잖아요. 그럼 비유법의 설명이잖아요. 비유라는 건 원관념에 보조관념을 덧대서 비슷한 유사한 성격에 빗대서 설명하는 거죠. 그 비유법에는 은유와 직유가 있고요. 직유는 직접적으로 유사한 걸 빗댄다는 뜻이고, 은유할 때 은은요, 은신할 때 은자야. 숨길 은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사성을 은은하게 안 보이게 숨겨놓은 걸 은유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은유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지연이의 마음은 호수와 같다.
지연이의 마음은 호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호수가 갖고 있는 성질과 지연이가 갖고 있는 성질을 링크 시키는 게 바로 은유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그 은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유사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근데 요거는 association을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심리학이라는 소재에서 얘기하는 거야. 심리학. 심리학에서 연상은 개념적 실체 사이의 관계를, 그래서 이 개념적 실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지연이의 마음이라는 개념적 실체와 호수라는 개념적 실체 사이의 연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굳이 어렵게 한 겁니다. 관계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 무의식에 감춰진 상징을 드러낸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 자체는 비슷한 뜻이 은유법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에 감춰졌다는 거는 그냥 보면 고지고대로 드러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3번이랑 4번을 한꺼번에 보면요. 연상을 형성하는 법이 나와요. 근데 그 연상을 형성하는 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두 가지 자극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 파블로프의 개를 예시로 들었는데 혹시 파블로프의 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워낙 유명하죠. 그 파블로프가 강아지한테 실험한 게 종소리 띵띵띵 하면은 먹이 줬었잖아. 간식 줬었나? 그래서 띠링띠링이라는 종소리랑 그 다음에 먹으려는 그 간식과의 그 두 가지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서 파블로프의 개는 그걸 떠올려서 침을 흘리죠.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상이 나타나려면 이 두 가지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유사성에 의해서 두 가지 자극이 유사성에 의해 연결될 때입니다. 자, 그럼 이러면 지연아 꼭 동시에 일어날 필요 있어 없어? 아니죠. 굳이 동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죠. 유사성에 의해서 연결된다면. 근데 이 지문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유사성입니다. 유사성에 의해서 연상이 형성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5, 6번을 본다면 자, 여기는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유사성에 의해 연상이 형성되는 예시 1번. 자, 이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결국 우리가 겪는 새로운 자극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유사점, 즉 요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자극, 유사점을 찾으려 한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극과 이미 구성된 신경 구조. 즉,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을 얘기하는 거죠. 사이의 연상을 형성한다. 그래서 플러스 7번부터 9번. 유사성에 의해 연상이 형성되는 예시 2. 유년기의 충격적 경험이 직선과, 여기서는 그걸 펜스라고 하죠. 펜스. 그래서 유년기의 충격적 경험이 직선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유년기의 충격적 경험과 전혀 상관없는 직선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 트라우마를 느낀다. 그래서 이 직선은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직선은 유년기의 경험과는 무관한 그냥 자극인데, 이거를 볼 때마다 충격적 경험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연상은 연속적 특징을 갖는구나. 연상은 연속성을 갖는다. 왜냐면 forever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 문제 일단 제일 나올 것 같은 문제는 순서고요. 가장 쉽게 나온다면. 그리고 단어 갖고 출제할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중심 내용 물어볼 텐데 그러면 요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문의 난이도에 비해서 지문이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꽤나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다 된 사람은 지문 정리로 오시면 되고요. 지문 정리 25쪽이네요. 뭔가 판서 보니까 국어 수업 같다. 됐죠? 자, 이거 그냥 주제 말로 할게요. 그 칠판 주면서. 자, 지문 주제는요, 짧아요. 유사성을 통한 연상의 형성.
지문 주제 유사성을 통한 연상의 형성. 출제 가능성은 대의, 어휘 순서로 보시면 돼요. 어휘는 객관식 어휘요. 난 자꾸 이 연상하는데 왜 자꾸 그 연애할 때 연상 연하가 생각나지? 수영이는 연상이 좋아, 연하가 좋아? 어? 연상? 지연이는? 둘 다 안 만나봤다고? 근데 그냥 뭔가 직감적 끌림 느낌. 성인이랑 가정하에. 연하? 진짜? 몇 살까지? 그런 건 상관없고? 2살? 연하면 너무 애새끼 같을 거 아니야. 어. 아, 바다에서 보석을 찾는다고? 굳이 그 고생을 왜 할까? 자, 32쪽 볼게요. 마지막이네요, 이 교재. 자, A5 Little Account. 여기가 겁나 중요해요. 어카운트의 뜻을 몰랐던 고3들이 그때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요거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2, 3년 전 수능 문제인데요. A5에 있는 거 아니나 다를까 너네 학교 선생님이 insignificant 유의어로 잡아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marginal도 좀 알아두세요. marginal이 뭐예요? 마진이 뭐예요? 마진. 마지널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도형이 있으면 요 양 끝에 있다는 뜻이야. 외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arginal이라는 단어도 추가적으로 같이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학교 선생님은 insignificant를 유효로 잡아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색이 있는 부분은 딱히 없고요. 다 굵직굵직하긴 한데 그냥 충분히 굳이 설명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어법들입니다. 다만 B6만 좀 같이 보면요. 자, B6의 오브는 전치사죠. 명사가 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형용사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f little account라고 돼 있죠. account가 쉽게 얘기하면 중요성이란 뜻이에요. account가 명사로 쓰면 중요성인데요. 이게 왜 중요성의 의미가 생겼냐? 어카운트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단어 뜻. 어카운트. 어카운트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카운트가 동사를 쓰면 설명하다가 아니라 설명이 쓰여 있다는 뜻이야.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다 할 때 어카운트 for라고 하는 겁니다. 뭐뭐를 차지하다, 뭐뭐를 설명하다라고 외우는데 그래서 이 어카운트는 어떤 특성을 얘기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 여기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트는 여기서 significance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importance. 어카운트는 여기서 importance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little이니까 중요하지 않다죠. 그래서 of 명사로 쓰면은 unimportant랑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f 명사를 쓰면은 어떤 느낌이 더 강조되냐면 이 형용사가 갖고 있는 특성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문어체적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자,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바로 34쪽. 34쪽은 요건 사실 근데 뭐 했냐면 위드 분사구문 영작할 수 있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쓰는 거지. At the same time, its advocates slip into scientism 이라고 하고 이걸 밑줄 그은 다음에 조건 준 다음에 영작해라 내지는 빈칸 뚫어놓은 다음에 빈칸을 저 의미와 통하도록 영작해라 채워라 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중학교스러운데요. 어쨌든 분사구문이 나왔으니까 혹시 몰라서 잡아봤어요. 그래서 at the same time을 with로 축약시키면 되고 with니까 명사 와야겠죠. 그래서 its advocates 그 전치사의 목적으로 잡아두고
요거를 분사로 치환하면 위드 분사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으니까 바로 35쪽 갈게요. 자, 일단 이 문제 제가 참 추억이 돋는 문제인 게 이때 당시 가르쳤던 12명의 고3 학생들이 전원 오답이었던, 이거 아마 평가원이었던 것 같아. 평가원이었던 것 같아. 9월 평가원. 그래서 실제로 31번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다 틀려갖고 제가 충격 먹었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애들이 틀릴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심지어 얘는 3점도 아니었어요. 2점짜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점짜리 우습게 보시면 안 되겠죠? 자, 왜냐면 지문이 쉬워요. 지문은 되게 쉽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혹시 종교 있는 사람 없어? 다 무교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뭐야? 어떻게 생각해를 물어봤는데 이러면은 좋게 생각한다는 건가? C는 존재할까요? 근데 내가 예전에 종교학자가 얘기한 거를 신문에서 읽었는데 오히려 과학을 신봉하면 종교를 믿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딱딱 떨어져 맞으니까 이거는 필시 조물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결론에 귀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과학을 신봉하면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랑 확 충격을 좀 먹었죠. 그 말 보고. 저는 사실 종교를 생각했을 때 현대인에게 맞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신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쨌든 모든 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는 판국에 너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도 유전자가 90% 결정한다고 연구 결과를 쏟아내는 마당에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너무 철학적으로 갔나? 어쨌든 자, 그런 내용이에요. 너넨 그런 거 별 생각 없어?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생각해보니까 과학 만능 중에 빠져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빠져있어요. 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못 믿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자체가 오만이 아닐까요? 과학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치. 지금 오만일 수 있죠. 근데 과학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하나 이치를 깨달아 가다 보면 이거 좀 짱인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네요. 오만이죠. 그래서 과학의 역할이 과장되면서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문장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번부터 3번은 이 문장을 토대로 무슨 얘기를 하냐?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과학 만능주의는 과학만이 세상의 진실을 밝혀내고 사실은 오직 과학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음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번 문장 세상을 구성하는
비과학적 요소들은 전부 주관적이며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된다. 하지만 진정한 과학적 철학은 조잡한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다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 과학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필자는 scientism의 crude라는 말을 써서 조잡한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볼 수 있는 것처럼 필자는 과학만능주의에 빠진 것 자체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scientism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빡세죠. 그래서 이 scientism 이게 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는 내용 문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어 빠짐없이 다 외우셔야 돼요. 내용 문제로 여러분들 시간 날리게 하고, 왜냐면 이거 지문이 짧아요. 지문이 짧기 때문에 지현아, 지문이 짧은 문제에서 시간 버리게 하는 건 뭐가 좋을까? 일단 가장 1차원적인 흐름 문제 내면 돼요. 선지 4, 5번에 배치해서. 근데 그건 너무 쉽죠? 내신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 그럼 2단계는 뭡니까? 내용 문제 내면 돼요. 선지 겁나 길게 때려가지고 다 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용 문제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휘 문제도 출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주장 문제도 출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의, 주장. 이 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학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한다. 뭐 이런 걸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문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서술형 어휘를 내기보다는 이런 객관식을 통해서 일부러 시간 버리게 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다 정리됐으면 31조 오시면 돼요. 현아, 요거 지워도 돼요? 요것만 지울게 일단. 네. 과학 만능주의의 폐해 및 올바른 과학적 시각 대의 어휘 내용 근데 이게 내가 좀 변태가 돼가는 것 같은 게 뭔가 정발고 선생님의 생각을 맨날 어떻게 할지 예측을 하다 보니까 좀 변태가 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정발고 쌤은 어떻게 출제할까? 이런 걸 맨날 고민하니까. 자, 23번이랑 24번 질문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셨나요? 한글? 자, 23번 같은 경우는 이거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 않아? 한국말로 봐도? 나만 그랬어? 이거 너무 시험 문제 내느라 중간에 너무 생략한 게 많은 것 같아. 조금 요것만 보면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설명 잘 해놓은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한 3분에서 5분짜리.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시고요. 알겠죠? 그거 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네, 일단은 38쪽으로 올게요. 자, 38쪽으로 오시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기 A2, A4, A5 요거 싹 다 밑줄 별표고요. 특히 A5에 있는 저 주옥 같은 네 단어 다 외우셔야 돼요. 저거 다른 데서도 통합니다. 특히 햄퍼랑 힌덜 같은 경우는요. 너네 학교쌤이 꽤 좋아할 만한 유의어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어려운 비문학 지문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A2 accumulate 축적되다에 대한 그 모이다. 그 반이어 disperse 같은 경우 요것도 우리가 저희 단어장에서 외웠던 단어인데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은 뭐 특이사항 없어요. 얘는 그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어휘 문제 보기로 쭉 던져놓은 다음에 어법에 맞춰서 채우는 거 있죠? 그거 문제로 출제하기가 제격일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B-1 분사구의 명사 수식으로 돼 있는 애가 4개나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 포인트가 짜잘짜잘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원래도 어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대신 어휘 문제를 출제되면 서술형이 유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 그래서 40쪽. 자, 이거 with 분사구문 또 나와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C1 그 with에다가 그냥 at the same time the tip of the root grows 라고 하면 되겠죠. At the same time the tip of the root grows in that direction 이라고 해놨을 때 그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꿔라. 왜? 어. 아, 진짜? 문법엔 서술 아예 안 내신대?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럼 이거 다 제낄게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무시하세요. 자, 문법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서술형도 안 나오니까 요거는 무조건 그럼 삽입이나 이런 걸로 쉽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근데 요거 그렇게 버리면 좀 너무 아까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빈칸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인간도 성장하잖아요. 인간도 성장할 때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럼 대체 식물은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날까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그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거든. 그 옥신이 다른 화학 성분 얘기할 때도 들어가는 단어 아니야? 내가 화알못이라 그래요. 아니야? 무슨 옥신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 네? 옥신이 라틴어로 성장이란 뜻이래. 뭐 그렇대. 그래서 이거 옥신이라는 거를 1920 몇 년? 그때 네덜란드의 저기 대학원생이 발견한 거라는데. 그래서 그걸 이름 붙일 때 옥신이 그리스어다. 고대 그리스어로 성장이라는 뜻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옥신이라고 이름 붙였대. 유래가 그래요. 왜냐면 나 이거 보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갖고 유튜브에 쳐갖고 영어로 된 강의 영상 듣다 왔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저 중학생들한테 가르치다. 중학생 생물 수업 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거. 미국에서. 그래서 너네 구글에다가 옥신 치면 쫙 나와, PPT. 자, 어쨌든. 식물의 성장은 줄기와 뿌리의 끝에서 나오는 옥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옥신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거죠.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는 말이 결국 뭐랑 같은 말입니까? indispensable이랑 같은 말이죠. 필수 불가결한.
자, 그래서 1번 본 다음에, 이거를 수업 때 안 다루니까 그래서 서술형을 안 내신 거구나. 수업에서 안 해서. 2부터 5.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줄기와 뿌리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줄기에 있는 옥신과 뿌리에 있는 옥신이 서로 달라요. 하는 기능이. 그래서 얘는 그거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줄기에서의 식물의 성장, 양상, 성장 과정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자, 줄기 끝에서 만들어지는 옥신은 그늘진 곳에 있는 줄기에서 축적된다, 쌓인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가 생기는데, 그늘진 곳은 햇빛이 드는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여기는 느리게 자라겠죠. 성장 속도와 양상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네. 쉽게 얘기하면 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요, 해가 있는 곳이 있고 왜 그늘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천천히 자라고 여기는 별로 안 크는데 여기만 겁나 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가벼운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식물이 휘겠지. 그지? 그늘이 있는 쪽, 그러니까 여기 트렁크와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건 빨리 자라는데 그늘이 져 있으니까 저기 햇빛이 있는 끝자락은 천천히 자라요. 그럼 여기에서 습도가 차이가 나니까 여긴 단단한데 여긴 말랑말랑하거나 힘이 없겠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기가 휘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여기는 안 자라고 여기만 자라는 건데 뭔가 햇빛 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보내줄게요. 알겠죠? 이거 설명이 너무 비약돼 있어. 그래가지고 왜 휘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출제하신 분이 중간에 그거 다 덜어낸 것 같아. 시험 문제 내려고. 그래서 어쨌든 줄기가 휘고요. 빛이 있는 쪽으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건 그렇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실제로는 저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늘 근처에서 주로 성장함이라고 해야겠다. 왜냐면 성장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느리게 하는 것 뿐이니까. 마치 햇빛을 통해서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여기 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 지금 이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가 흔하게 식물이 자라난다라고 하면 뭔가 끝에서 이렇게 계속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거, 여기서 계속 밀어낸다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지금 이 얘기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겠죠, 이런 거. 내용. 내용 위주로 출제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어렵게 나오면 내용을 물어볼 겁니다. 아예 대놓고. 자,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작용이 있는데 사실 여기 뿌리 부분은요.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놨고 중간에 생략한 게 많아서 솔직히 저도 이해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요거는 유튜브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의 식물의 성장 양상은요. 개인적으로 사실 30번, 이거 30번 질문, 23번 질문은 시험 문제 내실 거면 설명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사견으로 갖고 있지만, 어, 좀 어렵습니다. 뿌리 끝에 있는 옥신은, 잘 봐. 줄기에서는 옥신이 뭐 했어요? 줄기에서는 축적돼가지고 성장을 도왔죠. 그래서 성장 촉진제였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저기 줄기에서는 옥신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기 반대로 뿌리에서는요. 뿌리 끝에 있는 옥신은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옥신은 뿌리 끝에 형성된다고 했잖아. 뿌리 끝에. 근데 뿌리 끝은 저 식물의 맨 끝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옥신은 뿌리의 맨 끝이니까 아래쪽에 축적되겠죠. 그러면은 성장을 억제하니까 소양아, 뿌리 아래쪽은 성장이 빠를까 느릴까? 느리겠죠. 그래서 요거랑 반대예요. 그래서 위쪽은 빠르게 자라는데 아래쪽은 느리게 자라는 거죠. 느리게 자라거나 아니면 성장을 안 하거나, 왜냐 억제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봐봐. 밑에가 억제됐어. 그러면 위에가 자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못 자라게 해서 여기는 그대로야. 그럼 여기가 계속 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결국 무게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 버리겠네? 이렇게 해서 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은 반대로 얘는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막 내려서 얘가 푹 해서 내려가게 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위쪽은 계속 올라가게 하고 아래쪽은 못 내려오게 해갖고 여기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내린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게 옥신의 역할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양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에서 작용하는 게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위는 성장을 촉진하고 아래는 성장을 방해하고 억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뿌리가 얘는 반대로 위로 휘는 게 아니라 아래로 휘겠죠. 휘어서 끝부분이 아래로 자라도록 한다. 그래서 얘는 옥신은 여기에서는 성장을 촉진하죠. 그래서 촉진한다라는 차원에서 facilitate를 외워주시고,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의미에서. 자, 억제 아까 가르쳐 준 거 외에 뭐가 있을까? 우리 배웠던 거. 인히빗이 있겠죠? 성민아 추우니까 여기 원장실 저기 검은 의자에서 앉아서 하고 있어. 자, 요거는 쉽게 나오면 삽입이죠. 그래서 요거 그냥 너네 문제 주겠다 라고 하시면 6번 문장 1번으로 삽입 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너네 한번 다 죽어봐라 라고 하면 내용이고요. 살려는 드릴게 라고 하면 빈칸입니다. 빈칸 출제 포인트는 다 잡아드리면요. 이거 단어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faster,
limit, downward. 얘네들. 이런 단어들 위주로의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하나 빈칸만 물어볼 수도 있고, 복합 빈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지금 찝어드린 단어, facilitate랑 inhibit, 요 두 개는 꼭 알아두세요. 문단 요약으로도 출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든 생각인데 이 두 개로 요약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네,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옥신이 있어야만 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다 되셨으면 37번 내용 정리할게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초과하면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럼 바로 할게요. 대신 다행히 24번은 좀 쉬워요. 이번에 11월 모의고사 너희 영어쌤이 푸시면서 생물의 깊은 감명을 받으셨나봐. 24번도 뿌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4번은 식물 중에 나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서술형은 안 나와서 여기. 그러면은 서술형 사실상 교과서는 확정이고 그럼 4문제 남은 거잖아. 그럼 1번부터 22번 지문에서 4개가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거네. 그럼 그 중에 2개는 어법 찾아서 바꾸라는 문제 나올 거고 2개나 하나. 한두 개는 의미를 물어보겠네. 내용이랑. 이거? 4다시 요거. 요거랑 요거 요약 문제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자, 지문 주제 그냥 말로 할게요. 요것도 짧네. 호르몬 옥신을 통한 식물의 성장 과정. 호르몬 옥신을 통한 식물의 성장 과정. 자, 출제 객관식, 빈칸, 요약, 내용, 삽입. 출제 예상 객관식, 빈칸, 요약, 내용, 삽입하시고 바로 44쪽으로 오세요. 근데 이거 배워본 적 있지 않나? 그 나무 자랄 때 혼자 안 자란다. 내가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너네 기억 없니? 난 이거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살짝 났었거든요, 아까. 그 얘기야. 나무는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 다 같이 성장한다. 그래서 삐쩍 마른 나무가 있고, 여기 굵직한 나무가 있다고 해도 얘네 둘 다 성장하는 거 똑같아요. 얘가 더 굵고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많이 자란다가 아니라 얘랑 마르고 두꺼워도 결국 생장하는 속도는 똑같다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에요. 그럼 왜 결국 똑같을까가 여기서 핵심이고요. 그래서 같다랑 이동시키다가 여기서 제일 핵심입니다. A3랑 A4. 서로의 성장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A4 영양분을 서로 나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A3과 A4가 인과 관계를 이루죠. A3이 결과, A4가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아이덴티컬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저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휘 문제요. 자, 문법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45, 46 다 버리고요. 바로 47로 갈게요. 자, 네, 정발고 쌤들한테 좀 감사한 게 옛날에 내신 교재 이거 만들면 2주 걸렸거든? 이제는 한 이틀이면 될 것 같아요. 너네 선생님이 저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강하게 만드셔서 은퇴 결심도 갖게 해주셨고요. 정말 감사해서 나중에 꼭 보답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자, 새로 오신 선생님이야? 혹시? 너네야? 정발고? 이번에? 모르겠어? 원래 있으셨어?
원래 이런 학교가 아니었는데. 제발 빌자. 2학년 같이 안 올라오게. 계속 1학년에 계시게. 계속 이 정발고가 빡센 학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자, 1번부터 4번 한꺼번에 볼게요. 자, 1번부터 4번은요. 나무들의 생장. 생장은 태어나서 자란다라는 뜻이에요. 생장 조건. 즉, 나무들의 생장 조건은 결국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셋 다 아이폰이라서 누구 건지 모르겠어. 자, 나무들의 생장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생각하기 쉽다란 말은 결국 그렇지 아니하다 라는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신념 뒤집는 거죠. 자, 그래서 1번과 4번은 5번과 다르죠. 하지만 나무의 성장 속도는 모든 나무가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가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화살표는 반대로 뒤집어서 5번의 원인이 된다. 6번과 7번이 원인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6번과 7번은 왜냐면 빛을 통해 당분, 여기서 슈거라고 했죠? 슈거는 당연히 성장을 위해 필요한 영양분이겠죠? 영양분이라고 할게요. 자, 빛을 통해 당분을 만들어내는 양은 나무의 조건과 상관없이 동일하며 환경에 따라 만약에 차이가, 즉 성장 속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당분을 부족한 나무에게 옮겨주어서 결손을 메운다. 옮겨주어 결손을 메우는 게 원인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모든 나무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40으로 자라고 있는데 어떤 나무가 20으로 자라고 마이너스 20으로 자라고 있으면 20으로 0으로 자라고 있으면 40으로 자라고 있는데 아예 자라지 못하는 애 거에 20을 떼줘가지고 얘한테 줘서 플러스 20이 돼서 결국은 이퀄이 된다. 이게 이 논리죠. 결국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은 8번부터 10번까지 한꺼번에 보면 이는 나무의 뿌리를 통해 공유. 자, 여기서 공유라는 말이 안 나왔죠? share. 되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성장이 뒤처지는 나무가 없도록 한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영어로 쓰면 collaborative system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한다, 서로 다 함께 큰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요거는 중심 내용 출제할 수 있죠. 이것도 빈칸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빈칸을 낼 만한 요소는 당연히 여기 equalize가 되겠네요. 아니면 equalize를 내거나 transferring을 내거나, 이거는 어휘를 위해 태어나냅니다. 양, 만들어내는 양은, 양, amount. 와, 드디어 진도가 끝났다. 백마고가 니네랑 1주 차이 나거든요. 백마고는 진도가 진짜 끝났단 말이야. 씨, 아직도 하고 있어. 어쨌든 드디어 오늘 끝났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 네네네네. 걱정 마세요. 어, 됐어요? 오케이. 자, 이것도 그냥 말로 합시다. 지문 주제. 뿌리를 통해 다 함께 성장하는 나무의 성장 과정. 뿌리를 통해 다 함께 성장하는 나무의 성장 과정. 그래서 출제 예상은요, 대의, 어휘, 빈칸이 되겠습니다. 출제 예상, 대의, 어휘, 빈칸. 자, 드디어 내신 대비의 기본적인 개념 강의가 다 끝났고요. 24번 지문까지. 너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만 보시면 논리 연구에서 제가 설명을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휘 연구에서 잊지 않았던 단어라던가, 그리고 지문에 잊지 않았던 암묵적으로 간접적으로 추론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더 보충 강화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기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정발고 특징이 뭡니까? 어렵게 내용 문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네 특히 어차피 어휘 연구는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단어장에 있는 단어만 외우면 되잖아. 그리고 문법은 제가 체크한 거랑 문장 연구에 있는 문장만 외우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워크북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숙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들은 다 논리 연구에 제가 다 써놨으니까 솔직히 전략 노트 복습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꼭 우선순위 구분 없이, 어차피 여러분 시험 문제는 모든 지문 다 출제되니까 우선순위 구분하지 마시고 논리 연구만이라도 꼭 복습해서 토요일 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만든 문제가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좀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진짜 알짜배기는 저기 마지막 날 직보 때 실전 연습 때 쓰고요. 나머지 조금 버리기 아까운 애들은 제가 모아서 문제로 출제하던가 아니면 시중에 있는 새로운 문제 구해다가 토요일에 또 실전 연습 시켜줄 테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틀린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소영 같은 경우 지금 기출문제 그 오답률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반대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소양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서술형 풀 때 그냥 괜히 쪼는 거. 그거 극복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것만 좀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까지 정발고로 표시되어 있는 유반요 외우시고 그다음에 오늘 드린 문제 풀어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